선생님, 저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예전엔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서 시장 보고 밑반찬 만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요즘엔 낮 12시가 넘어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요. 아침이 특히 힘드시군요.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나요. 어제는 TV에서 딸이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는 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딸은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며느리는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저는 뭐 하고 사는 건지.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진짜 이상해요. 지난달에는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별 이상 없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불안하고 밤에는 잠도 안 와요. 몸의 변화도 많이 느끼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요즘 자꾸 싸워요. 예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 남편이 밥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화가 막 올라와서 당신이 해먹어. 이러고 어제는 아예 집 나가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55세 중년에 무슨 가출을 해요. 창피해서 죽겠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하시군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들이 시작됐나요? 정확히는 작년 여름부터요. 생리가 완전히 끊긴 게 2년 전쯤인데 처음엔 이제 편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면서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에어컨 틀어놔도 혼자 선풍기까지 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춥고 남편이 너 진짜 이상하다고 하니까 더 억울하고. 그때부터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도 힘들어지셨군요. 네. 그런데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제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엔 온 집안이 저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애들 도시락 싸주고 남편 와이셔츠 다려주고 시부모님 안부 여쭤보고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큰 딸은 외국 살고 작은 딸은 애 키우느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골프만 다니고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는데 아무도 전화 안 왔어요. 카톡도 스팸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때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무서워요, 선생님.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는 게. 그리고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정확히는 죽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 쓸모 없이 사느니. 지금 정말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자체가 대단한 첫걸음이에요. 정말요? 저는 그냥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럼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큰 용기거든요. 그런데 정숙 씨,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갱년기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정숙 씨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호르몬 때문에요? 뇌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울감, 불안, 짜증, 불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예요. 그럼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요. 우리나라 50대, 6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이런 증상을 겪어요. 다만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정숙 씨는 용기 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제가 그리워요. 그때는 적어도 저한테 의미가 있었는데, 정숙 씨,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자녀 두 분을 다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남편 내조도 하시고 시부모님도 모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진 않았죠. 큰딸이 대학 갈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작은 딸이 고등학생일 때는 학원 픽업하느라 밤 11시까지, 시어머니 치매 오셨을 때는 정말 3년 동안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모든 걸 해내신 분이 지금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은 아프고 기운은 없고, 정숙 씨 지금은 인생의 전환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정숙 씨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에요. 50대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요? 이 나이에요? 물론이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 50대는 아직 30년이 넘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숙 씨만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본 적이 없어서. 천천히 찾아가면 되죠. 혹시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거나. 제가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시집 오고 애 낳고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보면 안쓰러워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생각들이네요. 피아노도 배우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숙 씨만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요? 이 나이에 피아노가.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는. 정숙 씨 우선 몸부터 회복하셔야겠어요. 갱년기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상담도 꾸준히 받으시면서 마음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산책 10분, 내일은 15분 이런 식으로.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따라오거든요. 네. 그런데 남편이나 애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할 것 같고요. 가족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정숙 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도요. 이제는 정숙 씨 차례라고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서는 정말 답이 안 보였는데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숙 씨가 이미 그 희망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한 건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죠. 정숙 씨는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살아볼 만할 것 같아요.